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 작전 목요일, 금요일 7시 30분에서 8시 영웅 주식 최수창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한번 쭉 길게 좀 나눠볼까요? 에너지 포션님, 썬님, 네,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혜련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제 목소리 톤이 좀 전보다는 좀 많이 낮아져 있어서, 음성 전달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50% 수익 이상 간다님,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작전 3부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3부는 최수창 대표와 함께 합니다. 저는 만족도 베스트, 수익률 베스트 22년도, 24년도에 선정된 파트너입니다. 천필서의 저자 재수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현님. 벌써 6부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6부부터 물어보시는군요. 오늘 제가 다룰 얘기는요. 최수창의 시장 속으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는데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시간 오늘 7일 오후 1시부터 세계 무역 질서의 격변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거의 100년에 가깝게 80년 정도 되죠. 80년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 상호관세 트럼프의 관세가 글쎄요 자국의 어떤 그 당장의 이익, 예? 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경제의 세계 글로벌 지위의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지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파격적인 행위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라고 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는 거 이것이 이제 본격 시작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겠어, 할 거야, 한다, 내가 말했어 라고 언급만 해왔던 것이 이제 본격 시행이 됩니다. 뭐 여전히 관세의 협상을 이뤄내지 못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그에 많은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안 했습니다. 합의를 안 이뤄낸 거죠. 실상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은 했습니다. 합의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고 안 한 국가들도 일괄적으로 얘기했던 관세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글쎄요, 지금 여전히 논란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어느 누구도 새롭게 이번 일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세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자 가격에 이제 전가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타격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것이 가격에 전이 될 것이다.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FOMC에서 얘기하는 거 물가 상승 우려. 이것이 이제 당장에 뭐 나타나는 지표는 없지만 8월이나 9월 요 두 달 사이에 최소한 아주 미세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는 당연히 걱정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에서 진행이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향후에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이
반반으로 소위 말하면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아직 확대돼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글로벌 무역 환경이 완전히 경랑 속으로 격변의 시간으로 오늘부터 진입된 거고 그것의 데이터들이 톡톡톡톡톡톡 확인되겠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브레튼 우주 체제가 종언을 고하고 미국의 우선주의 이 도래한 것이죠. 제조업의 붕괴 미국에 그러면서 이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이거를 말이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나 트럼프가 관세로 해결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공이 될지 아니면 엄청난 파장이 될지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8월이라는 이 한 달 동안은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표들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거겠죠. 뭐 얼마 전에 미국의 고용지표 실업률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7일 날 세계 무역 질서의 이 격변의 시작점을 예측하거나 앞으로 이럴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도체 품목은 따로 관세를 100%뭐 부과하겠다고? 이 말이야, 방구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한다는 거. 미국 내에서 생산된 거 아니면 반도체는 약 100%. 지금까지 말로만 했던 것을 본격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저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향후에 어떻게 됐지? 전개 과정이. 이것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갈팡질팡 또 불확실성이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 엔비디아는 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중국에서의 생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생산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거기 중국 공장 버리란 얘기거든요. 100% 관세면 하나만 한 얘기인데 이제 의약품도 단계적이긴 합니다. 철저하게 의약품 같은 경우는 단계적이긴 합니다. 여러분. 점진적. 그러나 결국은 최대 1년 뒤에 250%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1년 뒤에는 150%, 그 이후에는 최대 250%까지 올리겠다. 이제는 국가가 아닌 품목별로 벌써 이제 그 알루미늄 철강 같은 경우는 50% 관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치 않은 거죠. 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이것 또한 시장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시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번 이 이슈는 사실상 두 손도 닫을 정도로 머리가 정말 아파요. 이겁니다. 이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럴수록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어떤 초정밀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어떤 모멘텀에 대한 해석이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이런 관점이야 라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또는 한 두 달 정도는 시장이 무시하고, 이런 거 무시하고 오른다거나 랠리를 펼친다거나, 아니 무시하고 막 하락만 한다거나, 단호하게 어느 방향성을 확고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좀 풀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8월입니다. 코스피 지수 제가 보는 관점은 저기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역시나 시장에서는 팽팽하게 눈치 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계속 박스잖아요. 네? 계속 7월 11일부터 박스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방향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증시에 뭐 대단한 외국인의 힘을, 파워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방향성을 미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펑당펑당 돌을 던지자 하면서 계속 흥보등락만 하고 있는 것을. 그럼 여기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시행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 올라도 내려도 여전히 빡셀 건데, 7월 달에 시초가가, 요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펜을 하나 써야 되겠네요. 이 7월 달에 시초가가, 여러분, 이거죠? 자, 여기서 기술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제. 방금까지는 이슈를 가지고 가면 머리 터지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렇게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선님, 성은정님,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모든 분들, 굿모닝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고점을 넘어가서 이렇게 간다면 국자 상승과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 공간을 넘지 못하고 장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올라가다도 박스 상단을 맞고 또 밀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밀리면, 그래서 7월의 시가 자리가 결국 8월의 저점이 다시 깨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8월의 저점이 다시 깨진다면 7월의 시가가 또 깨지는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7월의 저점도 더 깨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공간 영역, 이게 390이 될 텐데, 코스피 200 지수로 요 영역과 여기 지금 410이 될 텐데, 410, 요 사이 영역 어디선가에 눌림 변동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여기까지 보다 눌림 하락이 전망이 된다라는 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1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박스에서 간다 안 간다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서 확률로 빨간색의 추세 랠리로 갈지 여부는 확연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힘이 나타났을 때 그 위로 붙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박스 안에서 여전히 같이 눈치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그동안 제가 굿모닝 작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거 5주 2평 주봉상 여러분, 5주 2평은 종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거 기억나시면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채팅창에 1번 한 번씩 체크해 봐 주세요. 그래도 저를 이렇게 꾸준하게 보는 굿모닝 작자 팬 여러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 꽤 됐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1번이요. 네, 마샤님, 성은정님, 써님, 네. 세 분은 계시네요. 이거 제가 언제부터 했죠? 네. 이때부터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네, K님, 김강호님. 반드시 한 번은 종가에 탈하는데 13 또는 15 전후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13했는데, 오씨, 여기서 이탈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 그쵸? 13, 아니, 12, 13, 14, 15. 여기서 이탈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그러다 결국은 해줬잖아요. 종가 이탈에 나오면 기술적으로 눌림목의 기회를 맞이하자라는 게 제 전략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눌림 매수에서 반등 나온 거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옵션 판때기라는 것을 옵션 시세표를 보면 이곳이 막혀 있다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5일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포지션 플레이상 제가 해석하는 관점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 양봉이 나온다 해도 다음 주에 왔다 갔다 여전히 박스에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내일 더 시작이 내려와서 올라왔던 거 다 내려서 왔다 갔다 하면 또 눌렀다가 반등 주고 이거 있구나. 박스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시장 지수를 위로 랠리를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박스 치다가 퉁퉁퉁퉁 눌리거나 눌렸다가 반등 주거나 이런 거로. 아까 제가 이해했던 거. 그래서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돈을 잘 지켜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고 또는 돈을 잘 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잘 지키고 있다가 잘 쏘면 엄청난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섣부르게 무턱대고 덤비면 자칫 이 고점에서 더 내려올 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봉에서 또 하나의 수상한 자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주봉에서 여기 갭상승이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380입니다. 모든 가격은 맞물리게 돼 있어서 갭은 다 채우게 돼 있거든요. 갭은 채워요. 그러니까 시고조정,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으면 무조건 가격은 맞물리게 됐다. 이렇게. 여기 보면 요 윗꼬리가 갭상승 나와서도 요 고점과 이게 맞물리게 돼 있다고. 여기 관통에서 안 만난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 수상한 갭까지도 살짝 열어둬야 된다. 저는 생각해보고 있어요. 무조건 온다 이건 아니고 저 자리가 설마 온다면 찬스의 기회를 조금은 딜레이 시켜서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별거 없어 그냥 갈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아니야 조금만 더 침착해야 돼. 조금만 더 침착해야 돼. 설마 그 눌림목의 위치가 1, 2, 3 이런 식으로 열어둬야 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이 고점은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못 넘어갈 거다라는 게 제 시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시황.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종목이 어떻다 막 얘기하지만 여러분 시장이 한 번에 팍 눌러버릴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포착하는 기회 눌림의 타이밍을 8월 초에 너무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폭 조금 더 적극적. 중순 이후에 8월 말에 이럴 때 이제 더 적극적인. 지금은 너무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 왜? 전 예측한 대로 시장의 시황이 지수가 랠리를 가는 것보단 계속 박스에 갇혀 있거나 박스 하단을 이탈하는 기회 눌림 영역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반도체 바이오 주요 업체들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 주에. 품목별로 때리네? 근데 되게 공교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여러분 난해합니다. 그러면 해석은 난무하잖아요. 기술적인 것도 미치도록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은 제가 잡아줄게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바이오의 삼성바이오스 셀트리온. 그러면 같은 업종이니까 주가의 흐름이 같은 흐름으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요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랑 셀트리온이 비슷한 주가 추이의 흐름과 수급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가 삼성전자가 7월부터 계속 감소합니다. 주가는 오르고요. 셀트리온도 7월부터 개인들의 순매수대가 감소합니다. 주가도 오르고요. 어떻게 올라요? 7월에 시가 자리에서 올랐다 눌렀다 오르고 누르고 오르고 누르고. 그럼 지금 지저점을 여기 지저점 안 깨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여기 저점과 이 고조에 지금 딱 하프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튀고 올라갈 가능성 위대하죠. 셀트리온 시가자에서 오르고 누르고 왔다 갔다 올랐다가 쭉 눌렀다가 지금 반등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7월의 저점과 이 고조에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프 자리. 그럼 얘네들은 하프 브레이크, 직전마디 하프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바운딩을 쓰고 향후의 전고점, 직전의 신고가를 또 점점 어떤 식으로든 갱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기준점은 방금 얘는 7월에 시가가 안 깨지면 돼요. 셀트리온은. 삼성전자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7월에 이 시가만 안 깨지면 결국 여기서 눌리는 자리에서 티나 좀 더 눌렀다가 티나 눌림목 자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SK하이닉스는 7월에 내렸다가 시가 저항받고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튈지 좀 더 흔들다 튈지 얘 튀는 시점에 얘도 SK하이닉스도 타이밍이 튀어오르는 시점이 일치할 거라고. 그거 주목. 그럼 SK하이닉스는 이 저점이 더 깨져도 일단은 괜찮아요. 추세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단 더 깨질 때 여기서 튀어오르는 언제 이런 것처럼 이런 반등의 시작점이 일치할 때 주목하시면 돼요. 근데 웃긴 건 바로 SK하이닉스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도 개인들의 순매수가 증가합니다. 순매수가 증가하는 이 두 기업은 엄연히 반도체랑 바이오랑 산업이 다른데 수급은 동일하고 주가는 내려가고 있다고. 얘는 박스에 갇혀 있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바이오스는 지금은 주가가 좀 더 낮아지거나 박스에 갇혀 있는 형국이고 삼성전자랑 셀트리온은 눌림목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형국이라는 거.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겁니다. 끝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주요 업체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던 겁니다. 이 조선 업체들은 결국 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7월과 8월 현재까지 다시 한번 갔을 때 지수는 계속 박스 치고 있었는데 계속 박스 치고 사실상 7월 1일부터 현재 시점에서 움직인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2, 3%밖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는 내려갔고
삼성버스는 박스 치고 하락이고, 조선주는 뭐예요? 국자 상승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 신고가 갱신. 그리고 7월에 시가를 밀렸는데 7월에 시가를 회복하고서 상승. 밀렸는데 상승. 밀렸는데 상승.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선주가 대장이죠. 하반기 지금 대장입니다. 조선기자재의 하나엔진과 현대마린엔진, 하나오션과 삼성중공. 이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눌림이 주면 철저하게 적극 눌림 매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요 자리에 지지 형태, 제가 라인 그려놓은 이 양봉의 시가들, 여기가 다 지지 형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격변의 경랑 속으로 세계 무역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본격 시행으로 어떤 변화와 자산시장의, 금융시장의 심리가 투영이 됐지. 신중히 침착하게 또 지켜보자. 지수를 랠리를 펼치는 게 아니라 흔들기에 횡보 등락이거나 더더더더 눌림 영역을 예고하고 있는 시그널이라는 점. 종목은 품목별 관세 때문에 특징이 있고, 그리고 현재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주도 대장을 하나만 딱 찾으라면 그거는 조선입니다. 그것이 벌써 시장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나오잖아요. 이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신다면 결국 어떤 걸 눌리는 걸 적극적으로 사야 될지 아시겠죠? 결국 여기도 개인 순매수가 급감하니까 개인 순매수가 급감하니까 주가는 상승 탄력이 강해지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8월 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작전의 영웅주식 천필서 저자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